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입천장이나 볼 안쪽 그리고 혀 밑바닥에 하얀색의 반점이나 빨간색 반점, 약간 거무스러운 반점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음식물 찌꺼기나 그 백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칫솔로 닦으면 지워지죠. 하지만 이건 점막 자체의 색이 변한 거라서 문질러도 안 지워져요. 특히 하얀색 그 백반증보다 붉은색 홍반증이 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 정석 나인채 원장입니다. 암이라고 하면 보통 뭐 위암이나 폐암 그리고 대장암 걱정 많이 하시면서 또 내시경도 받고 CT도 찍고 건강검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게 정작 하루 종일 뭐 뜨거운 거 국물 마시고 담배 막 흡연하시고 또 술 막 마시면서 하는 이걸 다 담당해는 우리 입속은 한 번씩 들여다 보시나요? 이제 구강암이라는 거는 이제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가지고 우리가 이걸 증상이 나타나고 발견했을 때는 늦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이제 아주 고령층의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 때문에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무조건 암입니다 라고 이 겁을 먹게 해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제 환자분들만큼은 몰라서 병을 키우는 일은 제발 없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구강암이 생기는 원인하고 구강암의 4가지 위험 신호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그 의학 용어들 다 그냥 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꼭 아셔야 될 3가지 원인만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흔한 이유죠. 가장 큰 이유인 그 음주와 흡연을 이제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환자분들이 원장님 술, 담배 같이 하면 안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그 안 좋다 수준이 아니에요. 이 둘이 이제 서로를 만나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비슷하게 일어나서 아주 나쁜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그 용매, 그러니까 녹이는 성질이 있죠. 물질을 녹여내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우리 입안을 보호하고 있는 튼튼한 점막에 지방 성분을 살짝 녹여서 이게 보호하고 있는 문을 활짝 이렇게 열어버리죠. 자, 그때 이제 담배 연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담배에 있는 타르나 그런 여러 가지 수십 가지 발암 물질들이 알코올이 활짝 열어놓은 그런 문 속으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뼛속 깊이 세포 깊이 침투를 해버리는 거죠. 그냥 담배만 피우는 것보다 술 마시면서 피우는 게 훨씬 더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실제로 구강암 환자의 75%가 흡연자라는 거는 제 우연이 아니고요. 이건 내 입안 세포를 매일매일 고문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만성적인 물리적 자극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죠. 혹시 입안에 잘 안 맞는 틀니가 덜그덕 거리거나 아니면 깨진 차가 있어가지고 혀나 볼을 계속 상처를 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발에 꽉 끼는 구두나 신발을 신으면 처음에 물집이 잡히다가 나중에 딱딱한 굳은 살이 박히죠. 우리 입안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아나 그 보철물 깨진 곳이 날카로운 곳이 혀를 하루에 수십 번 수천 번씩 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 세포가 살아남으려고 이제 모양을 계속 바꿉니다. 이제 그게 굳은 살이 되고 거기서 이제 계속 만성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세포가 변이를 일으키겠죠. 그러면 세포 분자가 돌변해서 이제 암세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은 불편함이라고 참으시면 안 돼요. 혀나 볼을 계속 건드리는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그 암의 씨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셔서 한 번씩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인이 특히 조심해야 될 뜨거운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분들 이제 뜨끈한 국물 좋아하시죠. 뜨끈한 국밥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딱 드시면서 어우 시원하다 하시잖아요. 저도 참 그거 좋아하는데 입안에 있는 점막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거는 이제 화상이죠. 화상을 입는 거랑 똑같습니다. 보통 이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이 지속적으로 닿으면 점막 세포가 데이고 손상이 돼요. 이제 상처났다가 아물고 그리고 또 벗겨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세포 재생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고 그게 이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펄펄 끓는 찌개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바로 드시지 마시고 조금만 식혀서 드시는 게 구강암을 막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입안에 헐어있는 게 뭐 3주, 4주, 한 달 정도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약만 바르고 버티지 마시고요.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유튜브 꺼버리시고 병원 한번 꼭 가보세요. 자, 평소에는 환자분들한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 많이 드리지만 요거는 이제 좋게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이제 단순한 구내염이나 혓바늘은 길어도 1, 2주면 자연스럽게 낫지만 3주 이상이나 아니면 한 달 이상 가는 궤양이나 뭔가 그 입병이 점점 커지거나 피가 난다? 이건 이제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계시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제발 참지 마시고 꼭 병원 오시기 바랍니다.
자, 구강암은 다른 위암이나 간암 그리고 대장암들과 달리 이제 눈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주 초기에 잡아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한번 거울로 한번 봐보시고요. 화장실에 가서 입안 한번 비춰보세요. 특히 혀 양옆에 요런데 궤양이 생겼는데 좀 크기도 좀 크고 안 아프다 그러면 요건 좀 꼭 병원 오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 4가지 신호가 있는지 꼼꼼하게 한 번씩 꼭 살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신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주 이상 낫지 않는 궤양입니다. 입안이 허는 구내염은 누구나 다 생겨요. 피곤하면 다 생기죠. 저도 많이 생기는데 이건 엄청 아픈 대신에 일주일 아니면 길어도 한 2주면 깨끗이 딱 나아요. 근데 3주, 4주가 지나도 안 낫는다? 이건 이제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통증이 없는 걸 더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통증이 없는데 궤양이 점점 커지거나 궤양 주변이 단단하게 뭔가 좀 만져지거나 아니면 쉽게 피가 난다거나 이러면 단순한 그런 궤양이 아니라 구강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두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혀 통증과 감각 이상입니다. 우리가 혀를 실수로 깨문 것도 아닌데 혀 한쪽 가장자리가 계속 옥신거리고 혹시 아프세요? 혹은 반대로 마취 주사 맞은 것처럼 혀 일부분이 약간 먹먹하고 감각이 무뎌진 느낌이 드시나요? 혀는 이제 근육 덩어리면서도 신경이 아주 그 예민한 곳인데 암세포가 그쪽에 신경을 침범하면 이런 통증이나 그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혀를 내밀었을 때 한쪽으로 휘거나 움직임이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으니까 정밀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 신호는 입안에 지워지지 않는 반점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입천장이나 볼 안쪽 그리고 혀 밑바닥에 하얀색의 반점이나 빨간색 반점, 약간 거무스러운 반점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음식물 찌꺼기나 그 백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칫솔로 닦으면 지워지죠. 하지만 이건 점막 자체의 색이 변한 거라서 문질러도 안 지워져요. 특히 하얀색 그 백반증보다 붉은색 홍반증이 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마치 그 하얀 페인트나 빨간 물감이 묻은 것처럼 경계가 뚜렷한 반점이 있다면 이건 암으로 가는 그 전 단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꼭 한번 병원 오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목에 만져지는 멍울입니다. 이건 입안이 아니라 이제 목을 한번 만져보셔야 돼요. 구강암은 이제 턱 아래나 목을 림프절로 전이가 아주 잘 돼요. 세수하거나 이렇게 로션 같은 거 바르실 때 턱 밑이나 귀 밑 그리고 목 옆을 한번 쓱 만져보세요. 통증은 없는데 뭐 콩알이나 메추리 알만큼 딱딱한 혹이 만져지고 그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잡힌다 그러면 그 암세포가 많이 전이를 하죠. 그러니까 림프절을 타고 이동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입안에는 별 증상이 없더라도 목에 혹이 만져진다면 치과라든지 이비인후과 검진이 꼭 필수입니다. 자, 오늘 이제 구강암 이야기하느라 분위기가 좀 많이 무겁죠. 마지막으로 이제 팁 하나 드리자면 당연히 정기 검진이 최고 예방입니다. 저는 이제 치과 치료할 때 단순히 그 치아만 보지 않아요. 항상 혀 밑이나 입천장 그리고 환자분이 보기 힘든 그런 뭐 편도 안쪽까지도 제가 꼭 꼼꼼하게 봅니다. 그게 제 의무니까요. 그래서 저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제 병원에 오셔서 암 발견해가지고 조기 치료하신 분도 꽤 계세요. 병원에 오시면 충치나 이목뿐만 아니라 이런 신호들도 있는데 제가 꼼꼼하게 꼭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의심되거나 걱정되면 언제든지 문 꼭 두드려 봐주세요.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제가 끝까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서면 리셋치과 나인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